네, 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아크라는 정말 단 하나의 게임으로 나스닥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회사죠. 스네일 주식회사, 티커명은 SNAL인데요. 이 회사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무려 300%가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그냥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벼랑 끝에서 일어난 기적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아주 위험한 투기 열풍에 불과할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그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차트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13일까지만 해도 1달러가 채 안 되던 주식이 단 하루 만인 4월 14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 그대로 수직으로 솟아올랐을까요? 이건 그냥 좀 올랐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상장 폐지를 코앞에 둔 회사가 보여준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그야말로 폭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률이 무려 300%가 넘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상승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터졌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투자자들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돈과 관심이 순식간에 바로 이 곳으로 쏠렸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폭등이 회사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진짜 턴어라운드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기적인 이슈에 올라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위험한 투기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한번 탐정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회사의 본질이죠. 단일 프랜차이즈 엔진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먼저 이해하고요. 둘째, 그러다 이 엔진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까볼까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상승의 생망줄을 잡았는지 긍정적인 시각을 살펴보고,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깊은 균열이 남아있는지 부정적인 시각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스네일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이 수익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모든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단 하나의 엔진, 그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스네일은 엔진 하나로만 달리는 자동차 같은 회사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오로지 포르쉐 911이라는 전설적인 모델 하나에 회사의 모든 걸 건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포르쉐 911이 바로 아크라는 생존 게임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을 계속 만들기보다는 이 아크라는 아주 강력한 IP,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고 확장시키고 여기서 파생되는 상품들로 수익을 내는 일종의 관리인 역할에 더 가깝다는 거죠. 게임도 팔고 추가 콘텐츠인 DLC도 팔고 게임 안에서 아이템도 팔고 모든 돈이 바로 이 아크라는 우물 하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체 수익의 거의 대부분, 압도적인 부분이 바로 이 아크 프랜차이즈에서 나오죠. 이게 바로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아크가 잘 나갈 땐 회사가 엄청난 돈을 벌지만 만약에라도 아크 인기가 식거나 신작이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야말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구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단 하나뿐인 엔진이 어떻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 주가가 폭등하기 바로 직전에 스네일이 얼마나 위험한 재정적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를 말이죠. 이게 바로 위기에 처한 회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재무제표,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면요. 빨간불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110만 달러 흑자를 내던 회사가 완전히 공두박질 치면서 90만 달러 순손실로 돌아섰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좀 안 좋아졌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인 아크가 돈을 못 벌게 시작했거나 아니면 비용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였던 거죠. 근데 순손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뜯어보면 상황은 더 암울했죠.
회사는 계속해서 현금을 까먹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회사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당장 갚아야 할 빚을 막을 현금도 부족해졌고요. 설상가상으로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상장 기준 미달이라며 나스닥 거래소로부터 당신네 회사 퇴학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장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안으로는 단 하나의 게임에 회사의 운명이 전부 걸려 있고, 밖으로는 세계 최대 주식 시장인 나스닥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이 주가를 하루아침에 하늘로 쏘아 올렸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바로 강세론자들, 즉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보는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딱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4월 6일에 스네일이 발표를 하나 했어요. 아크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계약을 수정했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원래 매달 200만 달러씩 꼬박꼬박 나가던 돈이 있었어요. 이게 회사에서 가장 큰 고정비였는데 이걸 150만 달러로 줄인 겁니다. 그럼 매달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7억 원 가까운 현금이 세이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비용 좀 아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인 회사에 산소호흡기를 딱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결정적인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크 프랜차이즈의 앞으로 2년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 2027년까지 새로운 DLC나 업데이트 계획이 아주 빽빽하게 잡혀 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나가는 돈은 줄었는데 앞으로 돈 벌 계획은 아주 명확해진 겁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미래 수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시장 전문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노블 캐피탈이라는 곳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계약 수정은 분기마다 의미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거고 덕분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 회사 이제 괜찮아질 것 같으니 사도 좋다는 강력한 신호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쏟아져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주 큰 위험들이 짙은 안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약세론, 즉 이번 주가 상승은 그냥 거품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핵심 논리입니다. 여기서 약세론자들이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허리띠 좀 졸라맨다고 해서 사업의 본질이 바뀌나? 라는 거죠. 라이센스 비용 좀 아끼는 게 애초에 돈을 못 벌고 있던 이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가라앉는 배에서 물 몇 바가지 퍼내는 것에 불과한 걸까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비용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적자 상태고요. 특히 예전에 약속했던 중요한 게임 출시를 미뤘던 전적이 있어요. 이건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고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스닥 상장 폐지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잠시 시간을 번 것뿐이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빨간불은 바로 이 특수관계자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회사 내부자나 대주주와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중요한 라이선스 계약의 상대방, 그리고 새로운 개발 파트너, 이 두 곳 모두가 사실상 내부자들이 컨트롤하는 회사라는 거죠. 이러면 일반 주주들의 이익보다 내부자들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 즉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관론을 펼치는 아주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이 승부의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 논쟁의 향방을 가를 두 개의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1일이에요. 나스닥에 우리 회사는 상장 유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에 따라서 상장 폐지라는 큰 폭탄을 제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숫자로 똑똑히 증명해야만 할 겁니다. 결국 지금 스네일의 이야기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세론자들이 보는 미래는 비용 절감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고 강력한 아크라는 무기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턴어라운드 스토리죠. 반면에 약세론자들이 보는 미래는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투기 열풍에 기댔다가 결국 현금은 바닥나고 여러 리스크 때문에 무너지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두 개의 이벤트가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현실이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이 스네일이라는 아주 복잡한 퍼즐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단 한 번의 비용 절감 계약이 단 하나의 제품에 회사의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며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는 이 회사의 근본적인 운명을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궁금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